네, 안녕하세요. 전력적 종목을 진행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살펴볼 전략적 종목 어떤 걸까요? JVM입니다. 시가총액은 3,300억이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평가됐다, 글로벌 1등주다, 재평가가 필요한 기업이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적 종목으로 JVM을 가지고 오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약품 자동화 분야에서 글로벌 최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1등주고 77년에 설립됐고 98년에 일본 세계업체에 의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ATDPS, 흔히 말하면 파우치형으로 전자동으로 의약품, 그러니까 약품을 분류해주고 조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특허 이슈가 좀 있었고 또 키코 손실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극복을 하고 2016년에는 한미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12년 연속 선정됐고 11년 동안 세계 인류 상품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약국 조제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국 자동 조제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국가별로 성향에 따라서 그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이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나 아시아가 주로 쓰고 있는 종이 포장 방식, 파우치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파우치형에서는 일본의 세계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야마, 토쇼,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인 크레템이라는 회사인데 지난 3월에 결산법인 보니까 매출 172억에 22억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일본 세계 회사가 글로벌 경쟁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JVM이 70에서 80%. JVM은 일본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전 세계 59개 국가 정도에 있는데 일본 세계사의 합산 점유율보다 JVM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1등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아시아가 파우치라고 하면은 북미는 바이알입니다. 흔히 말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약통. 그리고 유럽은 블리스터 카드라고 하죠. 플라스틱의 시트에다가 알루미늄 필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카드 형태로 된 형태인데 당연히 JVM도 20년과 21년에 이쪽 분야의 제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C40, 이쪽은 바이알 쪽이 되겠고 DOB라는 제품은 블리스터 카드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화 분야는 인건비를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료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복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영화에 보시면은 약통으로 하게 되면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성 측면에서 이 파우치형이 탁월하고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파우치형이 확산 분위기다. 그리고 그 1등주인 JVM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참 많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평가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실적을 보기에 있어서 1분기 기준으로 사업 분야별 매출을 좀 따져봤습니다. 제품, 시스템 매출은 48%인데 파우치롤, 흔히 말하면 이 종이 쪽 매출, 소모품 비율을 포함한 MRO 매출 비중이 42%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가 60%이지만은 북미가 20%, 그리고 유럽이 13%.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많이 쓰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또 파우치형이 확산이 되면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매분기 최고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ASP, 또 해외 매출 비중이 ASP, 대형화 제품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구도가 되기 때문에 1분기에 전년 대비 판매 단가, 대당 판매 단가가 15.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되고 특히 이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매니스라고 하는 제품은 기존에 그 ATDPS의 생산성을 3배나 가져올 수 있고
로봇팔이 적용되는 제품을 이미 22년에 런칭을 했고 23년에 유럽의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24년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실적 보면 그동안 JVM이 저평가 이후였죠. 매출이 1,000억대 정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1,420억 매출에 220억의 영업이익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가 됐었고 앞으로 매출이 25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15% 그리고 영업이익이 28% 컨센서스 기준이면은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하는 실적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도 늘어나지만은 수익성도 개선되는 글로벌 1등주다는 판단입니다. 네, 근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건지 주가 역시 뭐 4월부터 5월까지 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지만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실적이 좋아서입니다. 그럼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이 25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8%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가 대 수익 비율을 따져보니까 23년에는 12배 정도, 24년은 11배, 25년에는 9배 정도인데 지난주에 한미그룹이 2032년을 겨냥한 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JVM은 2030년경에 매출 5천억을 예상하는 그런 전망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룹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거는 제가 따져보니까 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7%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는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해외 매출을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신제품 매출 계사가 매출이 가세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건기식이 지금 소분 형태로 포장하는 게 금지가 돼 있는데 역시 식약처가 내년도를 목표로 소분을 이제 형태로 증가하는 허용을 하는 쪽이 될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미그룹의 사이언스가 최대 주주이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좀 낮췄지만은 다시 5%를 늘릴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이 커지면서 6%인 외국인들이 다시 많이 좀 담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있는 JVM. 오늘은 JVM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